왜곡된 역사 및 왜곡된 국가의식을 교육받고 있는데, 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근거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가 김일성 전집을 수록하고 있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자, 한번 영상을 봅시다. 그래서 유일하게 천재 교육에서는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들 관련되어 있는 걸 여기다 기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일반 국민들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혹시 김일성 전집을 들어보셨을까요? 아니면 읽거나 보셨을까요? 지금 천재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과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천재교육에 지금 318쪽에 있습니다. 천재교육 318쪽의 이 내용에 보면 버젓하게 여기에 김일성 전집 1955년 몇 쪽부터 몇 쪽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보면은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 사업의 주체입니다.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게 김일성 전집 내용입니다. 아니, 저는 여태까지 살았지만 김일성 전집을 어디서 읽어볼 수 있는지 몰랐는데 교과서에서 읽어볼지는 제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김일성 전집을 볼 수 있는 곳은 딱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관련된 연구소고 또 하나는 중앙도서관에 있는 북한 센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무나 이걸 복사하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그 교육부에서 수정명령을 요청, 이번에 판결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이 해당되는 걸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자들이 어떻게 했냐. 여기 지금 세 줄이 있는데 세 줄에 대한 거를 추가 설명을 하면서 맨 마지막 꼴에 비해 그러나 이거는 주체 사상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딱 6, 7 단어 가지고 쓴 겁니다. 전체 세 줄 중에. 자, 실제로 교과서 몇 가지를 제가 제시해 보는데 금성출판사입니다. 주체 사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한의 주체 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이다. 자, 주체 사상에 대해서 여과 없이 그대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주체 사상이 과연 사람 중심의 세계관입니까? 자, 주체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김정일 때 고난의 행군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아버지가 죽고 이제 김정일이가 권력을 계승하고 아버지의 시체공전을 만들기 위해서 금수산 시체공전을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간 돈만 수천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버지 김일성이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데 쏟아부은 그 돈, 그때 그 시체공전을 짓는 동안 북한의 주민들이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시체공전 짓는 그 돈을 만약에 쏟아붓지 않았다면 북한 주민 전체가 3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옥수수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자기 백성, 자국민은 죽든 말든 3대 세습 독재, 일당 독재 체제 구축하는 거기에만 혈안되어 있는 주체 사상이 과연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과연 그 세계, 그 주체 사상이 인민 대중을 살리는 주체 사상입니까? 자, 그리고 미래엔 한국사에는 6.25 전쟁의 동기를 인민공화국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들은 피차에 서로 남친과 북벌을 위하여 견합한 주먹을 들먹였다. 6.25 전쟁의 원인을 남한의 책임도 있고 북한의 책임도 있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또 독립운동, 우리가 일제치하로부터 독립을 일으킨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회주의 방식의 경제개혁을 통해 부의 균등 분배를 이루려는 것이었다. 미래엔 한국사 301페이지. 이 독립운동을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방식, 프롤레타리아적 혁명운동, 경제개혁을 통해서 부의 균등, 부르주아를 뒤집어 엎고 부의 균등 분배를 이룬 것이었다. 과연 독립운동이 그런 운동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유관순을 독립운동사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관순 열사,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자, 이 유관순 열사를 독립운동사에서 뺐습니다. 자, 유관순 열사가 이제 마지막 거사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독립기념관, 천안 독립기념관에 있지요.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옵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숨 바쳐 이루어낸 것이 독립운동 아닙니까? 독립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유관순에 대해서 대표적인 좌파 교과서인 두산동아,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미래에는 뺐습니다. 유관순 대신에 민중운동했던 전태일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 경제의 원인이 뭐냐?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 북한 경제 위기를 맞은 원인이 미국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경제 위기가 미국 때문입니까? 3대 세습 독재, 일당 독재를 구축하느라 국민들 죽게 만드는 그 악랄한 정권의 탓인데 그것을 미국 탓이다. 이제 이 입장을 보면 그대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한국군에 대해서 베트남 우리가 파병을 했죠.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베트남 파병하고 그리고 또 독일의 광부들 또 우리 간호사들 시체 닦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피땀과 눈물 우리 아버님 세대 우리 선배 세대 그렇게 피땀으로 눈물로 그렇게 거두어들인 그 돈으로 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나라를 살려냈던 그런 업적들을 완전히 폄하하는 겁니다. 한국군에 의해서 베트남 양민이 희생됐다. 양민 학살하러 갔습니까? 자, 그리고 오히려 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 역사 교과서들이 북한의 여러 가지 악랄한 실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한 교과서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1.1 청와대 침투 사건, 또 삼척 울진 무장 간첩 침투 사건,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아웅산에 테러가 일어나서 우리 국가의 고관들이 많이 죽었지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슴 철렁 내려앉으면서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카알기, 김현희 카알기 폭발 사건,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무장공비 침투 사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사건, 이런 사건들, 북한의 테러와 여러 가지 전쟁 도발 계획들을 이상하게 교과서에서는 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제대로 알려줘도 아이들이 저 북한의 실체가 어떠냐, 지금도 70년 넘도록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 남침과 적화 통일의 야욕,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날뛰고 있는 저 악한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이상한 교과서가 바로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지요. 그래서 법원이 이것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수정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린 게 뭐냐면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발언을 남북 분단의 원인이다, 그렇게 서술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정부를 남한에 수립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북한은 이미 소련에 의해서 김일성이를 앞세우고 북한은 거의 공산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대한민국마저도 적화하려고 대한민국 내에 남노당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간첩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벌집 쑤시듯 들쑤시고 있는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대로 가다가는 남한마저도 적화 통일되겠다, 남한마저도 공산화가 되겠다 싶어서 긴급하게 우리 남한의 국민 투표를 통하여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래서 국민 투표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민주주의로 그렇게 수립되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남북 분단의 원인이다, 이렇게 교과서들이 기술한다는 겁니다. 물론 맞죠. 남북 분단의 원인이죠. 그러나 남북 분단이라는 것은 적화 통일로 하나가 될 나라를 대한민국만이라도 민주주의 국가로 수립했는데, 그것을 남북 분단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역사 교과서가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 둘이 있습니다. 한 대통령은 바로 이승만이고요, 또 한 대통령 바로 박정희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대통령을 싫어하느냐? 이승만은 남북이 적화 통일되는 데에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된 대통령이거든요. 남한을 자유민주주의를 설립한 그런 대통령이죠. 또 박정희 대통령 어떤 대통령입니까?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 그런 대통령이죠.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무조건 죽일 놈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과 실을 같이 다루어줘야 됩니다. 이승만이 적화 통일될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설립했다. 그러나 말년에 여러 가지 부하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잘못 직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말로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공과 실을 다 다루어줘야 되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산업화를 이루고 이 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줬다. 그것을 같이 다루어줘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부작용들,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그것만 부각시키고 죽일 놈들, 없어져야 될 놈들, 그렇게 기술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과 실을 같이 다루어 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 점은 좋았지만 이 점은 고쳐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이 토지개혁 과정에서 토지를 무상분배했지요. 이 무상분배의 한계점은 서술하지 않았어요. 자, 다시 말하면 토지를 국가가 전부 다 거둬들였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공평하게 분배한 게 아니고 소장농으로 된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소장농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국가가 무조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내준 것이냐? 아니지요. 국민들이 거기서 소작을 해서 국가에 엄청난 양을 바쳐야 됐고, 그 소유는 국민들 개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로서 소장농으로서 잠깐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서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체사상 자주노선, 북한의 선전 문구를 인용부호나 부연 설명것이 그대로 수록해주고 있다. 주체사상 자주노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소개해주는 그런 책이 되고 있다. 한국의 광복군부다,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독립운동단체인 북한의 동북항일연군, 조선의용군,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서술하고 있다. 이게 북한 교과서인지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교과서인지 애매하다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 그렇게 서술한다는 것이죠.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한 양민학살의 내용은 기술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월남 파병해서 양민학살했다, 그런 거짓된 정보는 싫고, 북한과 중공군이 우리 6.25 전쟁 당시 때 수십만 명을 학살시킨 그런 내용은 왜 싣지 않느냐? 이상하지요? 자, 그래서 몇 가지로 종합해보면 건국일이 없는 이상한 교과서다. 남한 정부가 수립되었고 북한은 국가가 설립되었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대변하는 교과서다.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는 박하고 북한에 대한 평가는 이상하게 후합니다. 북한은 자주와 주체의 땅이고 대한민국은 친일, 친미, 기회주의 땅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부작용에는 열을 올려서 박정희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화의 부작용은 외면하는 그런 교과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에 입각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공과 시를 바르게 다루어 주는 교육이라야 학생들에게 분별력이 생길 텐데 이것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 교과서로 배운 결과가 뭐냐? 자, 인천 상륙작전이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지요. 약 3개월여 만에 대한민국이 완전 초토화되고 남한이 초토화되고 이제 낙동강 전선만 뚫리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공산화되는 적화통일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서울이 수복되고 전세가 역전되어 북한으로 쳐올라가고 했던 그 인천 상륙작전,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저지한 분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약 26.2%의 학생들이 통일을 무산시키고 분단체제를 고착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의 사상이죠. 통일을 무산시켰죠. 적화통일을 무산시킨 상륙작전. 또 분단체제를, 적화통일 돼야 되는 이 체제를 분단체제로 남한은 민주화, 북한은 공산화하게 되는 그런 고착의 요인이다, 이렇게 대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26.2%가 인천 상륙작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 북한과 미국이 전쟁하면 어느 편을 들겠느냐? 자,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주적입니다. 70년 넘도록 우리나라를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첩들을 난파시키고 또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도발을 일으키려고 했던 저 나라가 북한이지요. 저 악랄한 정권, 지금도 핵무기를 개발하여 계속해서 적화통일의 야욕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북한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미국과 북한이 전쟁하면 어느 편을 들겠느냐? 66%가 북한의 편을 들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가 끊임없이 우리 학생들에게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을 고취시키고 북한에 대해서 그 악랄했던 역사들은 지우고 북한의 주체 사상이나 김일성에 대해서 찬성적인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지요.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 124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43%가 우리 정부가 조작한 것이다. 천안함 피격은 36%가 정부가 조작한 것이다. 6.25 전쟁은 26%가 북침했다. 우리 남한에서 북한을 침략했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자, 이상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십시오. 6.25 전쟁이 북침인지 남침인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 1,193명에게 절반을 조금 넘는 54.3%만이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 즉 남침이라는 정답을 맞췄습니다. 절반 가까이인 45.7%는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 즉 북침을 오답으로 물은 셈입니다. 이게 단지 용어가 헷갈려서일까요? 아니면 세대가 낮아질수록 역사 인식이 부족한 탓일까요?
우리가 월남 파병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면서 뭐 한국군에 의해서 양민이 학살됐다. 그 학살이라는 표현을 갖다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나타났던 뭐 베트남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살이 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미라이촌 사건 같은 게 아, 그게 있죠.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 그건 미군이 한 거지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를 얘기를 해보세요. 한국군이 한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지금 여기에 교과서에 제시도 하지 않으면서 네. 한국군이 그 민간인을 학살했다라고 그 교과서에 표현하면 됩니까?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이런 역사 왜곡들을 바로잡자 해서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는데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이 자료는 홀리원 코리아 교육지원센터의 사무국장인 한서영 사무국장이 만든 자료를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가 수립에 대해서 국정교과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민정 교과서들, 이 교과서들은 한국은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정식적인 국가인 반면에 대한민국은 정부다.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국가가 아니다. 그렇게 기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민정 교과서, 현재 교과서입니다. 현재 교과서들은 이상하게 김일성을 축혀 세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산업을 국유화하였으며 친일파를 처벌하였다. 김일성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해주고 있고요.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쭉 인민회의를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김일성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그런 교과서. 자, 그리고 반면에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은 깎아내리고 또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은 업적을 폄하하는 그런 교과서가 바로 현재 교과서입니다. 자, 이런 것을 국정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바로잡느냐. 한국 역사상 최초의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고 총선거 50 총선거 국회의원들이 선출해서 재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였고 7월 17일 공포하였고 5월 10일 총선거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이 수립다. 나라가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입니다. 이것을 지금
좌파 교과서나 좌익 진영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적 자유선거에 의해서 수립된 국가였다. 이런 국가 수립을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는 없어져야 될 나라, 세워지지 말았어야 될 나라, 북한은 정통적인 나라, 이런 사상을 우리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민정 교과서들, 지금 현재 교과서들이 어떤 일들을 자행하느냐? 자, 이 38도선을 그어놓고 북한과 남한 사이에 끊임없이 교전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원인이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한에도 있다. 이것을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이에요. 지금 교과서들 동기로 본다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조금 더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엔 이 교과서 내용이죠. 6.25 전쟁의 원인이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고 서로가 문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렇습니까? 자,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지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무력 남침을 했는데, 자,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만약에 서로가 총칼을 들이댄 서로에게 원인이 있는 전쟁이라면 어떻게 일방적으로 우리나라가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지는 이런 일방적인 전쟁이 됩니까? 또 40여일 만에, 한 달여 만에 국토의 90%가 완전히 점령되는 이런 전쟁이 6.25 전쟁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북한은 이미 소련과 치밀하게 짜고 모든 전술까지도 짜고 완전히 탱크를 앞세워서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는 그 상황에서 소련의 탱크를 앞세워서 완전히 무력, 도발, 남침한 그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낙동강 방어선까지 몰려온 상황에서 결국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전세가 역전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5,000분의 1이라는 이 어려운 인천 상륙작전이 성사가 되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6.25 전쟁의 전범이 누굽니까? 바로 김일성이, 또 스탈린, 그리고 모택동 공산주의 세력이 작당을 해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무력 남침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저 북한이 지금도 어떤 실상인지, 저 북한이 지금도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북한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통일이 되더라도 정확한 북한에 대한 입장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뭐냐? 그 당시에 입수된 소련이 북한에게 모든 전쟁 전략을 다 짜준 전략도입니다. 선제 타격 작전 계획 상황도. 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역사적 사료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6.25 전쟁이 남한에도 책임이 있다, 남한도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완전히 북한의 입장에서 종북 세력들에 의한 그런 교과서임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력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전교조입니다. 전교조들 이 국정교과서 절대 반대하고 있죠. 국정교과서로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의 사상이 바로 서기 때문에 이 사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절대 반대하고 있는 전교조 세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반드시 시행돼야 될 국정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성사시키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들 지금처럼 여전히 북한의 그런 사상에 점령되어서 대한민국은 망해야 될 나라, 북한은 좋은 나라, 이런 사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전쟁이 도발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종전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북한은 지금도 계속해서 남침 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는 분명하게 북한이 남침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 근거 자료들도 제시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국방 문제에 대해서 자, 이 참 정교조 심각한데 북한이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도 무조건 군비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청, 지금 이 교육청들이 보조 교재를 어떻게 우리 교사들에게 제시를 하느냐. 자, F-35와 같은 공격형 무기는 전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대립을 부추기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선제용 공격을 전제로 하는 킬체인, 핵심 전력인 F-35는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형 무기의 대량 획득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침략 전쟁을 부정하는 평화주의와 선제 공격을 금지하고 자위권만을 인정한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자,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완료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당합니까? 이런 킬체인,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무기 조짐만 보여도 우리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공격 시스템을 갖추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된다. 왜 이걸 막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등록금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못 내는 게 국방비 때문입니까? 국방비 축소시키고 등록금 없애자. 과연 이것이 옳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의 정책입니까? 지금 교육청들, 특별히 전교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지금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선동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킬체인 이 시스템에 대해서 또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자살률이 많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 이 국방비를 줄이고 노인 복지에 쏟아 부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조작입니다. 이런 것들에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자, 우리나라 그래서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안함 폭침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자, 남북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민정 교과서, 지금 현실 교과서들은, 현재 교과서들은 무조건적인 화해와 평화를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 자,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통일이 뭐냐? 조선은 하나다. 남조선의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미군이 몰아내고 미군을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 하나된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워야 된다. 적화 통일시켜야 된다. 공산주의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북한의 한결같은 통일 원칙입니다. 베트남이 통일된 그 과정도 그렇습니다. 베트남이 어떻게 적화 통일되겠습니까? 어떻게 공산화됐습니까? 미군을 몰아냈습니다. 미군 몰아내고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서 북한의 베트콩들이 북쪽의 베트콩들이 쳐내려와서 베트남을 완전히 적화 통일시킨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작업들이 이것입니다. 반미 감정 고치, 미 제국주의 몰아내자, 미군 축출. 자, 이게 과연 누구의 생각이냐, 누구의 사상이냐? 북한의 사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북한의 사상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밥이 됩니다. 미제국주의 몰아내자, 이것은 북한의 사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도 네로라는 대통령 후보 중에서도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상이 의심되는 사람들이죠. 또 공동선언문, 이 참 김대중 정부 때 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이 공동선언문이 뭐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자, 북한의 그런 통일 정책을 따르겠다 이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 통일이 뭐냐? 자, 1민족 1국가지만 제도는 두 개다. 이 정부를 가진다. 자,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뽑느냐? 자, 이 연방제 통일의 함정이 뭐냐?
지금 그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자, 이 연방제 통일이 왜 위험하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북한은 일당 독재입니다. 남한은 여러 당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좌파당이 득세를 하여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좌성향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의 정당과 남한의 정당이 특정한 의석수를, 일정한 의석수를 배석하고,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국가를 만들어가자, 이런 뜻인데요. 북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당 독재입니다. 색깔이 하나입니다. 남한에도 북한을 찬성하는 그런 색깔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 둘이 합력해서 하나의 통치 시스템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북한 쪽의 세력들이 득세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합법적인 공산화, 합법적인 적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교묘하게 평화협정이라니, 아니면 대화라니, 아니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라는 이런 말로 선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적화 통일되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든지 또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든지 하는 인간들은 공산주의의 적화 통일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합니다. 과연 그런가? 이미 황장엽 씨가 탈북할 때에 그때 난파된 고정 간첩만 5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간첩만 5만 명이 넘으면 그에 따른 선동 세력들을 합치면 아마 수십만 명이 우리 남한의 적화 통일의 세력입니다. 좌파 세력입니다. 종북 세력입니다. 종북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적화하기 위해서 날뛰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적화에 방해되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미군 철수, 이런 미군이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적대 감정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연방제 통일하자, 이런 세력들로 규합을 하고요. 또 나라를 계속 이 정권, 특별히 우파 정권을 흔들어 놓고요, 교란시키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적화 통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 세대를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의 사상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 다음 세대의 사상과 가치체계, 국가에 대한 애국, 애족, 애민의 그 가치관을 살려내지 않으면 완전히 나중에 적화 통일의 세력에 의해서 선동당하는 그런 세력들로만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사드 배치나 여러 가지 국방비, 국방에 대해서 킬체인 시스템, 또 김정은이 참수대, 선제타격, 이런 국방에 대한 분명한 원칙들은 1순위로 끌어가야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려는 불온 세력들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국에게 넘겨줘서도 안 됩니다. 미국에게 이 사실을 넘겨줘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저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흡수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주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분명한 역사의식, 민족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 북한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공산화의 실체도 알고, 자유민주주의만이 답이다, 이런 것들을, 시장경제체제만이 답이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분명히 알고 들어갈 때에 거룩한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방관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울고 이 자녀들을 올바로 세워나갈 때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무너진 기초는 회복되고, 거룩한 통일, 한국,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줄 믿습니다.